이거 8번부터 하면 되지. 요거 마무리하고 물리활동. 프린트 다 있지? 자, 그래서 이제 8번 보시면 표는 이제 A하고 B 두 원소로 이루어진 분자 가하고 나에 대한 자료다. 근데 이제 첫 번째 힌트는 원자량은 A하고 A가 B보다 뭐하냐면 크다. 이렇게 써 있거든. 그럼 일단은 가는 분자량 구성하는 원자 수가 그냥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화합물을 그냥 A, B를 이용해서 쓰면 그냥 얘는 A 뭐야? A, B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원자 분자니까 원자 두 개로 돼 있으니까 그냥 A,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얘는 4원자 분자잖아. 4원자 분자. 4원자 분자니까 가능한 게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세 개. 그죠? 그럼 세 개 생기면 첫 번째 낼 수 있는 게 A에 B3, 그 다음에 A2에 B2, 그죠? 그 다음에 A3에 B 이렇게. 자, 근데 일단 누구는 안 돼? A2, B2는 안 되죠. 왜냐면 얘 정확하게 두 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A2, B2가 되면 얘가 분자량이 20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제끼는 거지. 그럼 이제 요렇게 다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둘 중에 안 되는 걸 골라야 되는 힌트가 뭐가 되냐면 요거지.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 조건에서 그냥 A의 원자량은 선생님이 스몰 A라고 하고 B의 원자량은 이제 스몰 B라고 하면 얘를 더하면 몇이 되는데 얘를 더하면 이제 10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얘를 고르잖아. 그러면 A의 몇이니까 A의 3B가 돼. 3B. 그래서 여기 17이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걸 고르면 3A에 뭐가 되니까 3A에 B가 17이다.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요거 요렇게 잡아서 하면 요거 빼면 이 B가 7이니까 B가 얼마가 나오니까 3.5가 나오는 거지. 그럼 B가 3.5면 A가 몇이 되니까 6.5가 되는 거죠. 6.5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요 화합입니다. 근데 어차피 그 원자량, 그러니까 분자량도 상대값이고 원자량도 상대값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요 값을 그냥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비율로 치면 몇 대 몇 해도 되는 거야. 7대 10. 그냥 다 두 배씩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7대 몇 해도 돼? 7대 10, 3 이렇게 해도 되죠. 아니야, 산도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면 나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를 물어봤으니까 요게 되는 거죠, 요게. 그지? 그러니까 이제 B가 A보다 많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니은은 선생님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새 이제 뭐 어쨌든 이 양적 관계 문제, 이제 화학 식량과 몰 문제에서 뭐 여태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에서 저기 써 있는 게 1g당 B의 원자 수를 비교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여기 표현에 나오는 1g당 이란 말이 있으니까 요건 다른 말로 하면 같은 뭐냐면 같은 질량당.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이제 잘 떠올려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n이라고 하는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그 물질의 몰 알 때 실제 질량이 몇 g인지 알면 그 실제 질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뭐로 나누면 되냐면 1몰 질량으로 뭐 하면 돼? 1몰 질량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몰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가라는 놈하고 나라는 놈이 똑같이 같은 뭐가 있다? 같은 질량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자수를 먼저 계산해. 분자수. 아니 무슨 말 이해돼? 응? 그래서 항상 먼저 이 분자수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질량에 들어가 있는 분자수를 계산하면 저기서 같은 질량이라는 게 이게 이제 1g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뭘로 나누는 거야? 각각의 화학 식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1g에 해당하는 거에 얘는 분자수는 그냥 10분의 얼마인데 10분의 1몰. 그 다음에 얘는 17분의 얼마?
1몰. 그치? 그럼 이러면 이제 분자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계산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B 원자수니까 얘는 한 분자당 구성하는 B 원자수 몇 개니까? 하나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곱하기 몇 하면 돼? 곱하기 1 하면 되고 얘는 곱하기 몇을 합니다. 곱하기 3을 하면 비교해.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표현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 어떻게 되냐면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분에 뭐 하는 거야? 1 한 다음에 곱하기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특정 개수 이렇게 곱하면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돼? 정리하면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은 AB5의 분자량은 가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가의 몇 배냐. AB 뭐야? AB5 그러면은 AB5니까 이제 얘하고 비교해 보는 겁니다. A의 B5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A를 얼마로 잡으면 3.5로 잡고 거기다 더하기 얼마짜리가 6.5짜리가 5개 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값이 얘하고 몇 배 차이 나냐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겠죠. 됐죠? 산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미상으로 봤을 때 니은이 뭘 뜻하냐 뭘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럼 니네 뭐 명절날 어디 가냐? 응? 당일날 가요. 아마 갈 거. 그래. 졸업했으면 가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건 보세요. 그건 표는 원소 A하고 B로 이루어진 분자 가하고 나에 대한 이제 자료인데 가하고에서 이제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개수는 B가 A보다 뭐하냐면 많다. 그렇죠?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에서 B가 A보다 항상 많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그냥 첫 번째 가는 뭐 하면 돼? B가 더 많다. A, B, C. 응. 그럼 이제 얘는 A, B, 3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는 얼마부터 시작해야 돼? 얘가 더 많다고. 그러니까 얘가 6이니까 예를 들면 A 3개, B 3개 하면은 개수가 서로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한 분자를 구성하는 B 원자수가 A 원자수가 맞다는 거에 틀린 거잖아. 그럼 이제 요거 기준으로 하면은 요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얘가 많아야 되니까 뭐야? A2에 뭐가 되던가 B4가 되던가 그래 얘가 많은 거잖아. 아니면 A에 뭐가 된다? A에 B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응.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를 갖고 비교했을 때 첫 번째는 A의 3B가 17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로 해본다 치면 얘는 A의 몇 B가 5B가 32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빼면은 2B가 얼마니까? 얼마냐? 15잖아. 그죠? 그럼 B가 어쩌고저쩌고 나올 텐데 여기 보면 A하고 B는 임의의 원소 기호 원자량 뭐가 나와야 되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B 하면 이게 2분의 15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써보면 이게 아니니까 몇 A에 2A에 4B에서 32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럼 이제 위에 거 2배 해서 뭐 하면 빼면은 맞죠? 위에 거 2배에서 만약에 뺀다고 치면은 B가 얼마 나와? 1 나오냐? 그럼 B가 1 나오면 A는 14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럼 뭐 바꾸면 어떤 원소가 있어? 바꾸면 B는 1에 A는 14 우리가 아는 걸로 치면 그러니까 원자량 1이면 수소잖아. 이렇게 그럼 원자량 14는 누구야? 지우소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A하고 B
B의 원자량 값이 이제 나와 있고, 그럼 이제 분자식이 A2, B2인 분자의 분자량이 30이냐 이렇게 그렇습니까? A2, B2니까 이제 N2 뭐가 되는 거야? N2H2. N2H2. 그러니까 저번에 배울 때 N2H2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놈이냐? 우리가 충분히 손의 개수로 뭐 하는 거야? 그릴 수 있죠. 그지? 질소하고 질소가 손을 몇 개 잡으면 돼? 두 개. 손을 2개. 질소 손이 3개야. 그지? 질소하고 질소가 손 2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하고 다시 뭐 한다? 수소하고 다시 손잡으면 이렇게 N2, H2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리고 뭐 계속 배워 이제 방학 때 계속 하면 알겠죠. 화학이 진짜 어려워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같은 질량의 가하고 나에 포함된 뭐다? 비원자의 수 이렇게 물었으니까 아까 했듯이 같은 질량은 아까 똑같은 표현은 몇 g이랑 똑같은 거야? 1g이랑 똑같은 거야. 1g. 그지? 그럼 얘는 그냥 뭐 하면 되고 17분의 1 하면 되고 얘는 32분의 1 한 다음에 비원자수니까 얘는 곱하기 몇 하고 얘는 곱하기 3하고 곱하기 몇 하면 된다? 자, 곱하기 4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인데 10번은 지금 이제 앞에서 한 거랑 뭐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건데 좀 조심할 게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 보면 표는 이제 물질 가하고 다에 대한 단가. 근데 이제 이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빨간색 볼드처럼 나왔는데 얘는 뭐다? 액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썼던 식 이제 다시 해볼게요. 얘는 n분의 w. 이제 이거 유튜브도 짤이 이걸로 올라왔어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그래서 얘는 n분의 w에서 어떤 물질에 뭐가 주어지면 질량이 주어지면 그걸 이제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뭘 구할 수 있다? 몰수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고체일 때도 쓸 수 있고 액체일 쓸 수도 있고 보다 기체일 다 쓸 수 있다. 근데 이거 말고 몰수 구하는 식이 하나가 더 있었죠. 뭐가 주어지면 자 부피가 주어지면 그지? 부피가 주어지면 그 값을 뭐로 나누냐 하면 1몰 부피 그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화학식량으로 나누고 얘는 1몰 부피. 근데 이제 그 화학식량 혹은 1몰 질량도 각각 상황이 뭐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기체는 종류에 상관없이 1몰 부피는 온도 압력이 똑같은 거야. 다 같게 나와요. 그지? 그래서 이제 그리고 외울 때 잘못 외우면 안 되는 게 1몰의 부피를 외워야지 그냥 무조건 얼마 하면 안 돼. 22.4를 하면 그건 0도씨 1기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니까 항상 1몰의 부피를 나누는 거여서 이 값은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냐면 이 값은 이제 기체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식이 이제 3개 있잖아. 이제 식이 3개 있었을 때 이제 3개의 식에서 분자식이 있고 분자량이 있으니까 잘 연립을 해서 뭘 구하는 거냐면 A의 원자량이 얼마냐, B의 원자량이 얼마냐, 뭐 C의 원자량이 얼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런 것들 이제 찾아보는 거야. 각각의 값을 찾아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응? 근데 이게 딱 보면 누군지 알겠냐? 뭐가 이거요? 그러니까 A가 누구고 B가 누구고 C가 누군지 알겠냐? 모르면 그냥 다 식 연립해서 모였는데 식 다 연립해서 그냥 푸시면 돼요. 어떻게 할지는 알겠잖아. 그냥 다 미주 떠서 이제 풀면 되지. A가 제가 볼 땐 산수인 것 같고 C가 산수인 것 같고 아 그런 느낌이야. B가 B가 질소요. 뭐라고? 아 수소. 그렇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이 나올 때도 이런 거 원래는 다 방정식 때려서 구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새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유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미주 떠서 뜨는 건 대부분 이런 형태들은 기존에 있는 물질을 좀 줘요. 내신 지원 문제를 할 때.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다 생겨요. 그래서 이제 대충 몇 개 외워놨으면 이건 그냥 이제 C2 뭐가 되고 C2H4 24의 8도에서 28 되는 거고 그지? 그럼 얘는 좀 다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그렇지 H4O2 과산화수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오는
벗어났어. 분해하면 뭐하고 뭐가 돼? 아직 중학교 안 지났잖아. 고등학교 안 갔으니까. 분해하면 물산소 된다 이거.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었어요. 3학년 때 배웠잖아 3학년 때. 아, 고등학교 중학교 안 다녔니 혹시? 그런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는 이제 CO2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억에서 보면 이제 A, B to C 이렇게 불렀으니까 A, B to C니까 이제 A는 누구니까 탄소고 B는 누구니까 수소고 얘는 탄소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CH2O라는 놈에 이제 분자량을 구하면 분자량이 30쯤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30이죠. 근데 혹시 저거를 CH2O 하면 그릴 수 있겠냐? 응? 그릴 수 있겠냐?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그 기본 2회차 수업한 거거든요. 그릴 수 있겠냐? 손이 4개, 손이 하나, 손이 2개, 그럼 센터 누가 있어야 돼? 그치? C가 있어요. 그치? 그럼 C가 손이 4개니까 수소 몇 개하고 손잡고 그치? 수소 2개하고 손잡고 이거 하나랑 손잡으면 산소 하나랑 손잡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HCHO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부르는 물질이냐면 포름알데히드. 그 과학 실험실에 해부해서 액체 같은데 부패하지 말라고 방부제 들었잖아. 그죠? 그 괴물이란 영화 혹시 본 적 있냐? 봉준호 감독이 만든 한강에 괴물이 출연해서 막 뛰어다니. 그 영화 소재도 이제 한강에 어떤 미친놈이 포름알데히드 숨겨서 뭐 돌연변이 같은 뭐 그런 주제예요. 먹으면 죽어요. 냄새 엄청 지독한 거 아니에요? 응. 근데 나는 이제 또 그 냄새를 좋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얘 혹시 신발 냄새 좋아하는 사람이 새 신발 냄새? 아니 순간 변태를 보였어요. 병원에 소독약 냄새. 아, 의사는 못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의대를 간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의대를 가는 애들이 내가 물어보면 이거 좋아하는 인간의 부류들이 되게 많았거든. 내가 지금 얘기한 것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1g에 포함된 탄소 원자의 수. 맞죠? 1g에 포함된 탄소 원자의 수를 나하고 다하고 뭐 하라는 거야? 비교하라라고 했으니까 뭐 계속 똑같은 패턴이니까 얘는 얼마 해보면 되는 거야? 얘는 34분의 1 곱하기 탄소 원자 탄소는 C죠. C. 그럼 34분의 1 곱하기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으니까 2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치? 얘는 얼마분의 44분의 1 곱하기 몇 하면 돼?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큰지 그건 이제 비교한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기도 이제 또 빨간색 보일 텐데, 디귿 보기 0도 실기압. 0도 실기압이 과학세계는 표준 상태인데 누구 비교하라냐면 가하고 달을 비교하라.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두 기체를 모아라. 서로 다른 두 기체를 이제 비교하시오라고 했는데 저기 써 있는 말이 이거잖아. 물질 1g의 부피. 이렇게 물어봤거든. 물질 1g의 부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1g에 해당하는 거의 부피. 그렇지? 1g에 해당하는 거의 부피. 1g에 해당하는 거의 부피. 식으로 써보면 뭘까? 1g에 해당하는 거의 부피. 자, 다른 말로 바꿔줄게. 1g당 부피. 이거야. 그럼 뭐야? 1g당 부피. 자, 힌트를 줄게. 힌트는 이거예요. 부피분의 질량이 뭐냐?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 1리터에 해당하는 게 질량, 밀도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거를 뭐 이걸 뒤집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밀도분의 1이 뭐지? 근데 뭐 밀도분의 1을 계산해야 되니까 뭐 밀도분이니까 뭐 질량도 구하고 부피도 구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질량도 구하고 부피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바로 우리 뭐 연력학도 해봤고 해서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PV는 nRT라고 하는 이상기체 상태 감정식이 있는데 자, 요 식을 잘 털으면 요 식을 잘 쓰면 이게 PM은 DRT라는 식으로 바뀌어서 자, 온도 압력이 똑같은 조건이 있으면 자,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보다 밀도는 기체의 분자량이 뭐하냐면 자, 비례한다. 그죠? 기억나죠? 밀도는 분자량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물질 1g의 부피 1g과 해당하는 부피 이건 밀도분의 뭐다? 밀도분의 1이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가하고 다의 분자량이 몇 대 몇이니까 28대 44니까 밀도의 비가 28대 44라는 얘기거든. 그죠? 분자량의 비가 28대 44니까 밀도의 비가 28대 44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g의 부피는 거의 역수하는 거니까 보다 44대 몇이 된다. 28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학은 막 비례 반비례 그 다음에 미지수 이렇게 막 띄워서 뭔가 식을 정리하고 털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약간 개변태들 그런 애들이 좋아해요. 저게 뭐예요? 뭐가? 저기 PV, NRT 여기요. 아 이거? 네. 이 영어가 뭐냐고?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더 해보면 어차피 오늘 또 나야 되니까 이건 압력, 이거 부피, N은 몰수, R은 상수, 상수니까 기억 안 할 테고 T는 온도인데 절대 온도인데 요 N이 몰수니까 몰은 N분의 W 그래서 이거를 N분의 W라고 표현하고 위치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얘하고 얘의 위치 그래서 PM이니까 이게 1몰 질량 분자량이 되고 이게 넘어가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그게 밀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분자량은 뭐에 비례하냐 밀도에 비례한다 중에서 아주 많이 쓰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구해낼 수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실제 수능에서 이제 요 부분 이제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요 부분이 뭐 화학식량과 몰 단위로서 항상 나오면 이제 애들 헷갈리게 하는 거여서 그 기체의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책에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기체의 분자량. 근데 이건 기체의 분자량이기 때문에 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뭐다? 기체에만 분자량을 구할 때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서 하나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뭘 이용하는 거냐면 몰부피를 이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몰부피. 근데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말을 조금 더 이제 줄이잖아. 줄이면 첫 번째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건 조금 전에 배운 PM은 DRT라는 식을 이용해서 뭐야? 풀어라 그런 뜻이야. 어차피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온도 압력이 같으면 같은 부피에 같은 입자수로 될 때 그 논리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여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그냥 요 틀상으로 맞췄을 때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은 기체의 분자량은 기체의 밀도에 뭐하냐면 비례한다. 그걸 이용해서 뭐한다? 특별히 기체의 경우에 분자량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몰부피를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몰부피 이용한다는 건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하면 뭘 쓰는 거냐면 단위를 잘 환산해서 값을 뭐하냐면 찾아봐라 이런 뜻이에요. 단위를 잘 환산해서 그래서 책을 일단 보기를 먼저 봐봐 15페이지 먼저 좀 보시면 어차피 PM, DRT 설명했으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뭐 몰부피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구하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식이 뭐라고 이제 막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는데 이 뜻을 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을. 그럼 일단은 이 단위의 의미상으로 봤을 때, 요 밑에 있는 게 결국 정리해놓은 거기 때문에, 자,
분자량이라는 놈이 있었다고 쳐봅니다. 분자량. 근데 이제 우리가 원래 배울 때 이제 분자량은 상대값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 단위가 없잖아. 근데 이제 분자량이라는 걸 보통 우리가 구할 때 어떤 계산식에서 구하면 분자량인 걸 다시 써보면 어떤 물질의 1몰에 해당하는 거에 뭐다? 1몰에 해당하는 거에 질량. 다른 말로 하면 1몰 질량이겠지? 그 1몰 질량 앞에 써있는 값이 뭐야? 분자량이야.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만약에 H2O가 있으면 H2O가 분자량이 18이잖아. 그럼 18에다 뭘 갖다 붙이면 g을 붙이면 18g이 되는데 그 18g 안에는 H2O라는 분자가 반드시 얼마가 들어갔다? 자, 1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분자량이 단위가 없는데 보통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분자량은 어차피 1몰 질량에 해당하는 값의 그 숫자가 결국 뭐가 되기 때문에 분자량이 되기 때문에 단위를 한번 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단위를 살려본다고 치면 분자량의 단위에 없는 걸 먼저 억지로 뭐야? 억지로 만든다라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위. 그러니까 1몰에 해당하는 거에 질량이 1몰 질량인데 그 앞에 써 있는 숫자는 뭐가 된다? 분자량이 된다. 이렇게. 아셨죠?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자, 이랬을 때, 자, 여기 써 있는 거 그냥 의미만 보면 돼요. 의미만 보면 분명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의미만.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몰 부피야. 몰 부피. 그러니까 몰 부피니까 단위가 1몰에 해당하는 거에 뭐가 된다? 1몰에 해당하는 거에 부피가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1몰에 해당하는 거의 부피는 상황에 따라서 뭐야?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절대로 뭐 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외우는 값이 아니야. 알지? 그래서 1몰에 해당하는 부피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값인데 단위가 이제 리터 퍼 모다. 몰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곱하기. 거기다 곱하기. 자, 저기 옆에 보면 뭘 하냐면 자, 밀도를 하래요. 근데 밀도는 단위가 그램 퍼 뭐가 된다? 그램 퍼 리터가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리터에 해당하는 게 몇 그램이냐? 이게 곧 뭐다? 이게 결국은 밀도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면, 식을 잘 보면 리터 퍼몰 곱하기 그램 퍼 리터니까 두 식을 이제 곱해서 분자량을 구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두 식을 곱하면 뭐가 사라지는 거야? 리터가 사라지니까 단위가 뭐만 남아? 단위가 그램 퍼 몰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때 기체의 경우에 내가 뭘 구하고 싶으면 분자량을 구하고 싶으면 그 기체의 1몰 부피에 해당하는 값에다가 뭘 갖다 곱하면 자, 밀도를 갖다 곱하면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특수한 케이스, 자, 특수한 케이스 하나 특수한 케이스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거죠. 만약에 0도씨 얼마가 나오면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건 특수한 표준 상태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리터 퍼 몰을 우리가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20.4라고 알고 있잖아. 그런 경우에 그냥 22.4리터라고 하는 값에다가 뭐만 곱하면 밀도만 곱하면 기체인 경우는 분자량이 뭐한다? 분자량이 다 튀어나온다. 이렇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값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분자량의 단위를 이제 1몰 질량의 단위라고 생각했을 때 1몰 부피랑 뭘 곱하면 자, 밀도를 곱하면 그 값들을 우리가 뭐 하냐면 찾아낼 수가 있구나라고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조금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해봐. 맞지?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좀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관계상으로 봤을 때 얘와 얘를 알면 당연히 거꾸로 누가 알아지는 거야? 찾아지는 그죠? 응? 얘하고 얘를 알면 여기 당연히 찾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분자량과 뭐가 주어지면 밀도가 주어지면 우리는 거기서 모두 찾을 수 있다.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다시 역으로 또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단위를 좀 환산해서 식을 정리해서 무언가 값을 이제 해결해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좀 정리해보면서 기출 문제를 몇 개 좀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되게 유치하지만 이렇게 유치하지만 이제 이거 보시면 그리고 아주 잘 보면 답이 보여. 알지? 프린트에 아주 잘 보면 답이 실질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6번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얘네가 이제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 그림은 물리에서도 배운 적이 있어서 실린더에 뭐가 있는 거야? 실린더에 피스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피스톤이 뭐 하고 있냐면 피스톤이 정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피스톤이 정지하고 있다라는 거의 의미는 정지하고 있다는 거 의미는 이 바깥에서 대기압이 뭐야?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랑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기체가 이제 분자 운동을 해서 이 피스톤을 이렇게 서로 뭐하는 누르는 힘. 다른 말로 하면 두 개의 압력이 서로 뭐하기 때문에 두 개의 압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뭐야? 정지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쌤, 그 샘플 좀 주세요. 어떤 샘플? 저 생겨. 왜 잘못 꼈어? 아니요? 까먹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 지금 몇 도씨 유지한다 했는데 0도씨 유지하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열표형 상태가 되기 때문에 0도씨 서로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뭐하다? 자, 존재한다는 게 이렇게 두 개가.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존재했을 때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쭉 이런 값들을 뭐하는 거야? 다 비교하시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얘네들이 뭘 물어봤어? 분자수를 물어봤잖아. 분자수. 그지? 그럼 분자수. 그럼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시 써볼게요. 자, 이 식상에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수소하고 뭐다? 수소하고 암모니아는 이제 온도 압력이 뭐하기 때문에 온도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 값을 일정하다 치면 부피는 몰수에 뭐한다? 비례하다 이렇게 되지. 그죠? 부피는 입자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부피가 몇 대 몇이니까 부피가 2대 2니까 자, 분자수의 비 뭐다? 분자수의 비 2대 1이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되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얘네 기체들의 뭘 구하래? 자, 밀도를 구하래. 그럼 기체의 밀도인데 아까 했듯이 요 식을 잘 바꿔보면 P5는 M은 뭐가 되냐면 DR T.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얘네들이 압력과 온도가 서로 똑같으니까 분자량은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 밀도에 비례한다 이렇게. 그러면 수소의 분자량은 몇이고 2죠. 그지? 수소의 분자량은 2고 암모니아 분자량은 17이니까 얼마가 된다? 2대 17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기체의 뭘 구하래? 질량을 구하래, 질량. 자, 그럼 기체의 질량을 구하는데, 자, N은 N분의 W. 이거거든? 기체의 질량을 구하려면 몰수와 분자량은 뭐야? 곱하면 되지. 그지? 몰수와 분자량. 근데 몰수는 어차피 분자수에 비례하니까 분자수의 비는 2대 1인데. 그지? 분자수의 비는 2대 1. 근데 거기에 분자량의 비가 또 몇 대 몇이니까? 2대 17이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곱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원래 배웠던 그냥 식들을 응용을 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리터당 질량 무슨 말이야?